네, 분사구문 시작할게요. 분사구문 이름부터 한번 보죠. 분사란 말은 아실 거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말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문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글의 짜임이나 구성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런데 영어 이름을 한번 보면 이게 분사의라는 형용사고, 이게 구라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분사구가 맞는 거죠, 실제로는. 왜 분사구문을 붙였는지는 아마도 일본에서 이거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지 간에 명칭상으로 보면 분사구가 맞습니다. 실제로 분사는 구니까. 그 이유는 이가 부사절을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부사절을 축약해는 부사구에 가깝기 때문에, 부사구이기 때문에 이름도 분사구라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셨죠? 예, 구문이라는 말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분사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름이 분사구냐 혹은 분사구문이냐? 예, 시작을 뭐로 한다? 예, 분사로 시작을 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혹은 분사로 시작하는 구이기 때문에 분사구문 혹은 분사구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축약해놨다? 부사절을 축약해놨다. 예,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름이 분사로 시작한다고 이거 형용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사절 축약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밖에 못 쓴다는 소리입니다. 만드는 법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만드는 법. 바로 내려가죠. 만드는 법을. 그러면 왜 부사구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만드는 법. 예, 이건 순서를 좀 적어 놓고 하세요. 만드는 법은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은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부사절 같은 의미의 부사구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절을 이용해서 그것을 축약하는 방식을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 부사구를 뭐 축약해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구나 절이라는 것은 다 그 나름대로 쓰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구는 뭔가를 좀 축약해 놓은 거니까 절보다는 조금 내용은 간단하지만 말을 좀 더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딱 줄였다. 이게 무슨 수학처럼 어떤 공식은 아니라는 거. 그냥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명심을 하시고. 일단은 주어가 일치해야 됩니다. 어디에 주어가 일치해야 되냐면 이 주절의 주어와 주절과 종속절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주절이라는 것은 그냥 SV. 여기 접속사가 없는 부분이 주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접속사가 달려있는 거. 이 얘기 드렸었죠? SV 있으면 그 앞에는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여기든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접속사가 달린 애들이 전부 다 종속절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 주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절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주된 내용이 주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그러면 주어하고 주어, 즉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접속사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보면 분사구문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접속사의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사절을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부사절이 나타낼 수 있는, 즉 부사절 접속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알면 접속사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냥 알아서 알아서 접속사라기보다는 접속사의 의미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죠. 예,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세 번째, 그래서 지워버립니다. 알아서 판단하니까 이것은 그냥 생략을 해버린다. 두 번째, 그리고 남은 동사에 무조건 ing를 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동사에다가 ing를. 그럼 시제는 어떻게 하냐? 시제는 주절의 시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주절의 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제하고 동일 시제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분사구문 혹은 분사구는 무조건 ing 모양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네 번째예요. 혹시 being이나 어떻게 붙여봤다 ing를 붙였더니 being이나 having been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being이나 having been을.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해버리면 비동사 뒤에 예를 들면 이 형식이면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모양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ing 모양이어야 원칙이지만 이렇게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 즉 im인지 모양 이외에 다른 모양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음 정도. 네 가지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순서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주어 먼저 일치하는지 보고 역시 어디에 종속절에
주어는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누구 보고 아는 겁니까? 주절에 있는 주어 보고. 아, 얘가 원래 저기 주어가 I였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when이 접속사고, 이게 뭐 친절하게 컴마. 앞에서 얘기했었죠? 컴마 주어 서술어 있으면 이건 안 봐도 뭐다? 부사, 구, 절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예. 접속사 달려 있었죠. 이게 접속사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주어 서술어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접속사겠죠? 어쨌든지 그럼 이쪽이 종속절이 되는 거고 이쪽이 주절이 되는 것이죠. 주절은 건드려주면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주절의 주어가 I고 여기 I죠. 그럼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주어가 있기 때문에. 되셨죠? 이게 첫 번째. 주어의 일치, 즉 종속절의 주어는 생략해 버린다. 두 번째, 어차피 부사절이에요. 이제 밑에서 분사구문의 의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접속사의 의미만 알면 되게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속절의 접속사의 의미는 알아서 판단해라. 그래서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려. 두 번째, climbing up이라고 나왔어요. climbing up the mountain이라고 나와있죠. climb up은 어디를 오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동사에다가 무조건 뭐 붙이는 겁니까? 그냥 ing. 그럼 어떤 모양이 남을까요? climbing, B는 발음이 안 됩니다. 아이고, B는 발음이 안 됩니다. up the mountain. 주절은 똑같습니다. 주절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mountain. I ate no water. 이렇게 남는 것이죠. 역으로 추정도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역으로? 이 원리만 아시면 역으로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는 내가 뭐 했을 때, 내가 climb up, 올랐을 때 그 산을 나는 아무런 물도 마시지 않았다 라는 뜻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주어가 I였었죠. 네, 여기 시제는 얘가 이제 ing 붙임으로 해서 얘는 시제가 정해지지 않지만 뒤에 보면 이게 과거죠. 그럼 저것도 과거겠구나. 이것도 원래 시제는 과거겠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연습을? 그러니까 연습을 몇 번 한번 해보세요. 위에 일단 모른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climbing up the mountain. 네, ing로 시작했죠? up the mountain, 컴마 이렇게 친절하게. 그럼 부사구잖아요. 이게 무조건. 주어는 없으니까 무조건 부사구니까 사실은 분사구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지금 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사구 혹은 분사구문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 I였으니까 여기다 I 한번 살짝 넣어보세요. I였고 얘는 시제가 접속사는 아직 안 했으니까 시제를 살짝 넣어보면 뭐가 되죠? climbed가 되겠죠. climbed up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까지 좀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때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때 정도. 그래서 적당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when I climbed up이라고 거꾸로도 할 수 있는지 연습을 좀 해보시면,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을 아시면 역순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아래 것도 한번 해볼까요? While I was climbing up. 단지 위의 문장과 뭐가 다르냐면 과거 진행형만 다릅니다. 진행형. 중이었다. 중인 동안. 이게 동안이라는 뜻이죠. 동안 나는 아무런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그대로 해볼게요. 주어 같나요? 주어 같죠. 일단 지워버립니다. 그다음에 while은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죠. 세 번째에다가 무조건 ing. 그럼 어떻게 남습니까? being, climbing up the mountain. 이렇게 남죠. 아까하고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건 진행형이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being가 그대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거꾸로 추적을 해볼까요?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일단 주어가 I죠. 얘 시제는 A시 과거였으니까 이게 was climbing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I was climbing up the mountain 이렇게 됐겠죠. 이건 적절히 내용상 따지셔야 돼요. 근데 진행형이니까 아무래도 when보다는 while이 어울리겠죠. 뭐뭐한 동안이라고. 되셨나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being이나 having be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being을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climbing up the mountai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했었던 이 모양과 똑같아지죠? climbing up the mountain.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만약에 being, 이런 경우에 being을 생략해버리면 원래 문장이 while로 시작하는 진행형이었는지 when으로 시작하는 그냥 과거형 문장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부사절이라는 자체가. 그거 기억하시고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적어두시고. 되셨죠? 간단합니다.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그리고 아까 했던 climbing up the mountain I8 하면 여기 I였겠구나. 이 주어가. 오르는 주체가 누구였다? 그러니까 I였다. 먹는 주체도 I였지만 오르는 주체도 I였다. 더군다나 시제가 8이었으니까 이게 동시제구나. 그럼 8에 대응되는 시제는 climbed였겠구나. 되셨죠? 이 접속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전체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거꾸로도 한번 몇 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뭐 being인지 그러니까 진행형인지 뭐 원래 climbed였는지 being climbed였는지는 무시하시고 한번 이렇게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시고 분사 구문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했을 때는 여기에 앞에 이렇게 달려 있었으니까 그대로 해석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모양은 climbing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해석을 해봐야 되나? 여기까지 끝까지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예, 일단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분사구문은 부사절 접속사를 축약해 놓은 거잖아요. 부사절 접속사. 그럼 부사절 접속사를 좀 알고 있으면 해석하기가 좀 편하겠죠. 여러 가지를 넣어볼 수 있을 테니까. 시간인지 이유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일단 살펴보면 크게 보면 6가지 정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거나 이유나 원인, 조건이란 건 딴 거 없는데 if절 얘기하는 거죠. 지금. if란 접속사, 양보 같은 것들. 목적과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이 뭐 있습니까? 이게 so that 구문이라는 거 있었죠. 붙은 so that과 떨어진 so that. 그건데 이거는 분사 구문에서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부사절 접속사가 나타내는 것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물론 시간이라고 해서 다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until 같은 것들은 이렇게 표현을 굳이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부사 접속사를 좀 알고 가죠.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여기 있죠 이제 when이나 while이나 as, after 특히 as는 접속사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치사로도 쓰지만 conjunction 즉 접속사로 쓸 때 뜻을 한 크게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좀 외워두세요. 뭐뭐 대로 뭐뭐처럼 이런 뜻이 있어요. 처럼부터 쓸까요?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런 뜻. 이게 나중에 해석하면 뭐 같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함에 따라 접속사일 때예요. 그 다음 때문에 뜻이죠. 뭐뭐하기 때문에 because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뭐뭐하는 원래는 뭐뭐하는 동안에 가까워요. 즉 while 동시동작에 좀 가까운데 보통 우리 해석할 때 뭐뭐하는 그냥 뭐뭐할 때 이렇게 해석 많이 하죠. 예, when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그냥 when으로 할게요. 원래 뜻은 좀 while에 가깝다, 동시동작에 가깝다는 거. 아무튼 어쨌든 간에 as 접속사의 4가지 뜻을. 왜냐하면 얘는 as, he 어쩌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야말로 진짜 뒤에 있는 걸 보고 나서야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가지 뜻을 모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들어볼까요? as he grows up, he is getting handsome. 점점 잘생기고 있는 중이다. 잘생기고 있다. 이때 뭔가요? as는 뭐뭐함에 따라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럼 물론 때를 넣어도 말은 살짝 되는데 그래도 뭐뭐함에 따라. 뒤에 보통 as가 성장과 증가와 관련된 동사들이 나오면 보통 뭐뭐함에 따라로 많이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장함에 따라 그는 점점 잘생기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아무튼 as 좀 4가지 다 외우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while, 뭐뭐한 동안이라는 뜻이죠. 뭐뭐할 때 이런 뜻이고 a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동안과 가깝지만 때라고 그냥 번역하겠습니다. after 뭐뭐 후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until이나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유 원인 이렇게 접속사부터 하고 가죠. because 뭐뭐 때문에 얘가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제일 많은 이유를 갖고 있죠. as가 그 뜻이 있다고 했었어요. 아까 이게 뭐뭐 때문에 since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장에서 이게 때문에라는 분사구문인지 분사구문인지 알았는데 접속사가 뭐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그 다음 조건 if 아실 거고 양보죠. 요 양보 요거 좀 4개 좀 외우세요. much less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외우시길 바랍니다. 만약 양보라는 것은 뭘 양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1번에서 갖고 온 말이라 그냥 1번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의 의견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만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의 의견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이라고 양보를 한번 해준다는 뜻에서 그 양보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 쓸 때 쓰는 표현이죠. 혹은 뭐뭐뭐이지만 뭐뭐뭐 하지만이라는 표현이라 이게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의 의견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뭐 이지만은 보통 비동사일 때고 보통 하지만 이렇게 해야 일반 동사가 되죠. 예, 뭐뭐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의미 접속사들이라는 거 예, 다 외우시고 이 동시동작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엔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엔드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서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부사절 접속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양보 4개. 그러니까 볼게요 한번. 고치실 수 있나요? 잠깐 저기 시간이 되시면 멈추셔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한번 저기 수업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1번부터 여기 뒤에 있는 4번 양보까지. 예, 문장이 하나씩 좀 들어있죠? 예,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 바로 시작은 할게요. 아까 했던 그대로 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예, 생략해버리면 되죠. 1번. 접속사 알아서. 그 다음에 무조건 세 번째 남은 동사의 ing. 그럼 어떻게 시작하나요? being, having lunch. have lunch는 그냥 점심을 먹다 이런 뜻이죠. he read예요. 이게 만약에 현재 쓰면 이게 s가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read. read는 read 똑같이 모양이 똑같은데 이거는 red라고 읽죠. red 빨간색 할 때도 red. 예. read, read. 그는 읽었다. new novel. 새로운 소설을. novel이라는 것은 장편 소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예, being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being, having lunch. 특히 being은 거의 생략합니다. 거의. being, having lunch 혹은 having lunch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having lunch만 남았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게 시제가 과거니까 이게 had였겠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는 he였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새로운 소설을 읽었다. 점심을 먹었다. 어떻게 될까? 점심을 먹는 중일 때.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having만 남으면 after인지 as인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예. 점심을 먹은 후에 읽었는지 혹은 점심을 먹는 중에 읽었는지 아마 being, having 하면 진행의 의미가 강하니까 as나 while 정도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being을 생각해 버렸다면 having lunch라면 이게 진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after도 가능할 것 같아요. after he had도 되셨죠. 그러니까 분사구문 자체로 놓고 보서 절로 고치는 건 사실은 약간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 네. 어쨌든지 간에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된다. ing를 시작해서 컴마 주어 서술어 나왔는데 예, 끝까지 읽어봐야지 지금 얘가 접속사가 뭐가 들어간지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죠 지금. 두 번째 이유 원인 because 때문에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As he was busy yesterday, he couldn't meet her. 봅시다. he 같죠? 예, as 알아서 생각하고 그다음 뭐 남습니까? 그럼 being busy yesterday. he couldn't 뒤엔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was라는 거는 뭘 보고 합니까? 이게 couldn't라는 과거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he was busy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아, 때문에겠구나는 여기까지 읽어야 또 내용이 통하죠. 이게 지금 분사구문의 지금 어떤 문제점이죠. 이게 우리는 직독직해, 즉 바로바로 읽으면서 해석이 되기를 원하지만 분사구문 같은 것들은 지금 그것이 안 돼요.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동시동작이라는 일본말로는 부대 상황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일단은 끝까지 읽으셔야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까 비잉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형용사 비지만 덜렁 남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형식일 때. 이 형식이죠, 지금. 예, 이렇게 형용사가 왔을 때는 비잉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busy yesterday 이렇게 남으면 아, 앞에 비잉 생략됐구나를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다음, as he was a very businessman, he had no time to read the new novel이라고 할까요? 그는 뭐 했기 때문에 매우 바쁜 비즈니스, 역시 이 형식이네요. He had no time, 그는 시간을 가졌다. 뭐 할 시간입니까? time 다음에 투부정사는 그냥 형용사적입니다. 뭐 할 시간. 그 새로운 소설을 읽을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략해버리면 뭐 남습니까? being a very busy businessman. 예, 뒤엔 똑같습니다. he had.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being 생각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명사만 덜렁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남고 컴마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 이게 빨리 뭐가 생각됐다? 아, being이 생각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시
being이 살아있더라도 그가 바쁜 비즈니스인이다까지는 알겠는데 뒤를 읽어야죠. 여기까지 읽어야지 이게 as인지는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능하죠. 역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f 보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어쨌든지 해석을 하시려면 이때 원인, 조건 이렇게 네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If she studies hard, she will pass the exam. 그녀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녀는 통과할 것이다. 그 시험을 이렇게 했죠. 역시 다 지우고 나면 뭐가 나왔습니까? studying 이렇게 나왔겠죠. studying hard. She will pass the exam. exam은 examination의 약자죠. 근데 보통 exam이라고 많이 쓰죠. studying hard. 예. 컴마. 컴마를 보고 이게 아는 겁니다. ing로 시작했죠. 근데 컴마 붙어 있어요. 부사구라는 소리죠. 예, 분사구문입니다. ing로 시작했으니까. She will pass the exam. 그녀는 통과할 것이다. 시험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후에 그거보다는 열심히 공부한 다면이 맞겠죠. 그러니까 if she 미래인데 앞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조건이나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이거는 현재를 쓰셔야 돼요. studies라고 will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동사 시제 쪽에 가서 하면 될 겁니다. 되셨죠? 역시 뜻을 알고 계셔야 된다. 뭐를 외워야 된다? 시간. 여기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들 뜻을 외우시고 이건 다 때문에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이걸 외우셔야 되고. 자, 봅시다. Even if he was a child, he was very clever. 역시 지울 수 있고 하죠.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Being a child. 이렇게 시작하면 컴마. 이게 분사구나. 느껴지시나요? He was very clever. 실제 우리가 문장에 보는 것은 이 문장이죠. 실제로는 이 문장인데 이제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부사절 접속사들을 갖다 놨는데 실제는 이 문장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역시 being은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a child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좀 허전하니까 이건 being을 좀 살려두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아무튼 a child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 Being a child, he was very clever. 아이이다라는 뜻이고 그는 매우 영리했다. 그러니까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들어가는 게 낫겠죠. 아이이지만 이런 말들. Being a child. 봅시다.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었죠? 부사절, 접속사들 내가 뜻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장을 끝까지, 이 주절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여기 도대체 뭐가 생략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접속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분사구문에 혹은 분사구에 독특한 분사구에서만 가능한 형태인 동시동작이라는 거. 일본 말로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시동작이라는 것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모든 해석을 여기에 맞춰서 그냥 할 거예요. 분사구문이라고 판단만 된다면. 봅시다. 동시동작이라는 것은 A 동작과 B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일단 and. 여기 보시면 여기도 and고 여기도 and죠. 이게 and의 뜻을 좀 보고 가시죠. and는 우리가 보통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그리고 속에는 한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A와 B라는 뜻의 어떤 대등 연결? 이게 우리가 대등 접속사에서 배웠던 그거죠. 대등 연결. A와 B 둘 다를 의미하는. 예를 들면 뭐 빵과 bread and apples라고. 빵과 사과들 할 때 이게 빵하고 사과를 대등하게 연결해서 빵 그리고 사과, 즉 둘 다를 의미한다는 거. 대등 연결하는 거. 두 번째는 이게 뭐뭐뭐 하면서 하고 뭐뭐뭐 이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동시동작이에요. 예를 들면 먹으면서 마시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eat and drink. 이게 드링크. 먹고 그리고 마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먹으면서 동시에 마시다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이건 문장 내용상을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동시동작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따온 겁니다. 지금 이게 동시동작이. 세 번째가 있어요. 뭐뭐 하면서 아무튼 이면서라는 뜻이 있다는 거. 뭐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하다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전후 관계를 나타내죠. 어떤 전후 관계, 어떤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게 되죠. 예를 들면 he got angry. 그는 화를 났다. 혹은 화가 냈다. angry and went out. 우리가 그냥 보통 해석할 때는 이거 보통 그리고 해서 그러니까 그는 화가 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화를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 밖으로 나갔다라는 시간에서는 화가 내는 게 먼저고 나간 게 다음이라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렇게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AND가 있다라는 거. 그 이 3번이 바로 계속이라는 순차적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AND라는 게 대등 연결하는 뭐 A와 B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뭐뭐 하면서라는 동시동작도 뭐뭐뭐 하면서 뭐뭐뭐 이면서 여기 역시 하면서 할 때는 일반 동사고 이면서가 이제 비동사일 때 그다음에 뭐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즉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들 즉 2번과 3번에서 따와서 이것이 바로 동시동작이 된 거고 이것이 바로 계속이라는 분사구문의 또 특별한 용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AND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보시죠 한번. They sang merrily and they walked in the building. 이거는 대등접속사 AND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죠. 지금 보시면. 네, 이럴 때는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에 이쪽은 종속절 이렇게 안 부릅니다. 대등접속사. 앞에서 외우셨죠? fanboys라고. 그랬을 때 얘들은 그 양쪽이 다 대등하기 때문에 그럴 땐 종속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대등절이니까 이건 둘 다 주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ND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즐겁게 노래 불렀다. 그들은 걸어 들어갔다. 그 빌딩 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동시에 걸어 들어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앞쪽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역시 대인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대신에 요거는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부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고 그러니까 이건 AND인지 뻔히 알죠. 이거는. 그 다음에 생이지만 무조건 ING니까 워크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Singing merrily. They walked in the buildi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뭐 하면서 뭐뭐뭐 하다라는 동시동작을 할 때 특히 앞부분을 뭐라고 한다? 분사구문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앞부분을. 뭐뭐뭐 하면서가 먼저 나오는 부분. 여기서 예를 들면 얘를 고친다 그러면 eating, drink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겠죠. 해석은 뭐뭐 하면서 그런데 가끔 이게 우리말의 하면서와 하여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두 개 다 이어서요. 보통 하면서 약간 좀 어색하면 하여로 하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하면서 하여. 그러니까 즐겁게 노래하여 들어갔다. 여기서는 요게 안 맞으니까 하면서. 예, 하면서와 하여 두 개 다 외우시고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동시동작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그대로 들어갔다. 예, 그대로 딱 들어맞죠. 그럼 앞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being a child 이거 할 때 he was very clever. 얘도 무조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5번 해석을 따르시는 거예요. 그냥 뭐뭐 하면서 혹은 하여를 따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이면서 그는 영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냥 해석이 거의 들어맞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다 느끼시면 무조건 하면서를 앞으로 해석을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일단 해석은 되니까 아까처럼 해석을 못하진 않으니까 being a child, I이면서 그는 영리했다. I임에도 불구하고가 빠졌겠구나는 나중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면서로 그냥 무조건 해석하시는 거예요. 혹은 하여. 되셨죠? 네. 아무튼 앞으로 분사구문이다. ing. 뒤에 보면 이제 pp 모양도 나오는데 그 pp 모양이 이건 분사구문이네. 시작하면 무조건 하면서 하여로 시작을 해 놓으시고 진짜 의미는 나중에 따지시라는 거죠. 네. singing merrily.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들은 걸어 들어갔다. 예, 됐죠? 앞에 걸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아까 다 지우고 그냥 having lunch로 시작할게요. having lunch here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읽었다 책을. 예, 이건 뭐 동시동작인지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다음 어쨌든 이건 해석은 통하죠. 예,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책을 읽었다. 이게 여기가 AND가 생략된 동시동작인지 아니면 as가 지금 빠진 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대신에 이게 만약에 being, having lunch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그대로 살아있다. 이게 진행형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BING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심을 먹는 중이면서 그래도 뭐뭐 하면서 새로운 소설을 읽었다. 점심을 먹을 때겠구나. 이건 as나 when이겠구나. 동안이겠구나. while 정도 들어가면 되겠구나. as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being하고 있을 때 좀 다르죠. 아까 having만 남아있으면 이렇게 having lunch만 남아있으면 이건 동시동작인지 아니면 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예. 이유 원인도 똑같아요. being busy yesterday 혹은 busy yesterday 분사구문이구나 눈치챘으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어제 바빠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바빠서 바쁘면서 이게 지금 뭐뭐 해서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뭐 하여 뭐뭐 해서 이런 뜻이죠. 바빠서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바빴기 때문에겠구나는 나중에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는 바쁜 비즈니스맨이면서 혹은 이어서 읽을 시간이 없다. 예, 역시 동시동작으로 해석하는데 그냥 해석이 되죠.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동시동작으로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냥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아, 열심히 통과한다면이겠구나라는 나중에 생각하시라는 거죠. 일단 무조건 앞으로 분사구문인 줄 알면 뭐라고 해석한다? 예, 무조건 하면서 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6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이. 순차적 표현.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죠? 시간의 선후관계를 나타낸다 그랬죠? 전후관계를. 그래서 해석은 그리고 뭐뭐 하다 볼게요. 일단 이거를 갖다 동시정작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도 이것도 동시정작을 일단 해석하셔야 돼요. 그 버스는 출발한다 몇 시에? 9시에 속초에서. 그리고 그것은 버스는 도착한다 서울에 11시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시간의 선후관계가 생깁니다. 이건 명확하게 제가 하느라고 얘기해. 시간의 선후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전후관계가 생기죠. 전후관계. 그럼 분명히 앞쪽이 먼저고 뒤쪽이 나중인데 이걸 일단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The bus started. 이번에는 시간의 선후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뒷부분이 분사구문이에요. 속초 at 9 이제 컴마 하시고 arrivi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arriving in Seoul at 11.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그 버스는 출발한다 몇 시에 서울에서 그리고 도착 11시에 도착하면서 해도 일단 해석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간 선후관계니까 엔드가 생략됐거나 나중에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rriving in Seoul at 11 하면 서울에 도착하면서 아 그런데 딱 9시 10시 시간의 선후관계 생기니까 아 이건 계속이겠구나. 어쨌든 이제 해석은 무조건 이걸로 하면서 하여. 되셨죠? 네. 시간 선후관계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계속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계속. 즉 뒷부분. 이건 시간 선후관계이기 때문에 주절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이에요. 아까 동시동작은 다르죠. 동시동작은 앞쪽 게 그거였었고 뒤쪽 게 저기 주절이었었죠. 예. 주로 많이 나오는 건 5번인데 고등학교 과정 중에 요즘 순습관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게 6번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거의 무리 없어요. 저기 6번이든 아니면 1번에서부터 4번이든 지금 했던 6번이든 상관없이 거의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거의 무리 없이 해석됩니다. 특히 수능 준비하실 분들은 진짜 그 내용을 알고 내가 나중에 글도 쓰고 해야지라는 분들 아니시면 그냥 이거 그냥 저기 뭐야 시험 볼 용도면 수능이든 아니면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이든 토익이든 간에 그냥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독해만 하실 거면. 되셨죠? 예, 분사구문의 형태 한번 볼게요. 분사구문의 형태. 분사구문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예, ing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에요. 분사구문의 형태는. 그러나 being과 having been. 예, 이거 알아두세요. being과 having. having been은 잘 생각되지 않습니다. 얘는 뒤쪽에 주절이 과거일 때, 주절이 과거일 때 사용하는데 예, 이게 보통 시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잘 생략하지 않아요. having been은. 그러나 being은 거의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생략시 아까 보셨죠?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다음에 뭐가 생략되는 것 같습니까?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남는 거, 생략되는 게 아니라 남는 것들을 보셨죠? 봅시다. 다른 형태가 가능하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일단은 능동이면 동시에가 무슨 소리냐면 이 동사가 능동이면서 얘하고 같은 시제라는 뜻입니다. 즉, 이 I, 주어가 같죠? 이게 I가 이 동사와 사이에 얘는 상관없습니다. 얘는 상관없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능동이면 동시제라는 건. 네. 이 두 사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능동이면서 이하고 동시제인 경우에 즉 과거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거죠. 지우고 나면 뭐 나왔습니까? having no work to do.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연습했던 문장이 바로 능동이면서 동시제인 문장을 연습했던 거죠. I went outside 뒤는 안 하겠습니다. to play with my 친구와 놀기 위해서 예, 밖으로 나갔다. 그랬을 때 ing가 남죠. 그래서 이게 능동이면 동시제는 무조건 ing. 예. 진행형도 마찬가지예요. being 진행형도 마찬가지죠. 밑에 한번 볼게요. While a kite was flying high, it looked like a plane. 이건 뭐뭐 동안이죠. 예,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쪽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여기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우고 나면 being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flying 이렇게 남겠죠? 대문자로. flying high, the kite. the kite라고 해야 되죠? the kite. looked like a plan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뭐 남습니까? being이 됐든 flying이 됐든 어떻게 시작해요? 무조건 ing 모양으로 시작하죠. 예. 그 다음 She was busy yesterday. She couldn't meet him. 앞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게 being이 생략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busy yesterday라고
yesterday라고 예, 형용사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형태. 이건 생략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앞에 있으면 being 빠졌구나를 빨리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기본 모양은 ing겠죠. 예. She was very busy businessman. 앞에서 했던 거군요, 전부 다. 예. 역시 being 생 때문에 뭐만 남습니까? A very business woman 이렇게 나왔겠죠. business woman. She had no time to read the novel 됐죠. 역시 명사만 남았기 때문에 형용사만 남았기 때문에 이거 앞에 being이 빠진 거구나. 그러니까 원칙적인 모양은 being이지만 이게 생략된 거구나, being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여기서 능동이면서 동시대라는 것은 뒤에 있는 동사의 관계. 어차피 여기 지금 having이 나오면 having no time 이렇게 나오면 이 주어 관계가 능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had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went를 보고. 즉 어차피 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이게 had라는 것, 즉 능동 형태라는 거, 수동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이 나오는데 수동태 아직 배우진 않으셨겠지만 수동태의 모양은 그냥 be 플러스 pp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시라고. 수동태가 잘 설명을 하겠지만 be 플러스 pp는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돼요. 볼게요. 수동이면서 동시에는 어떻게 남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being pp인데 being 생 때문에 뭐가 남지?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pp도 일종의 형용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being이 생략됐다는 걸 빨리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having been이 생략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being pp 아니면 pp 모양이 남을 것이다. 써볼까요? As it was written in German, the book was hard to understand. 이렇게 주절에다가 이걸 쓰기 위해서, 즉 명사를 쓰기 위해서 가끔 대명사는 원래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사절에 가끔 이렇게 땡겨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건 the book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지우고 나면 뭐 남습니까? being written 이렇게 남겠죠? 써지다. 썼다가 아니라 써지다. be 플러스 pp는 무조건 하나의 동사로 독일어로 이 말이죠. 그 책은 어려웠다. 읽기에 어려웠다. 부사절명법이네요. be hard to 부정사 이렇게 그냥 바로 외우셔도 돼요. be hard to 부정사. 뭐뭐 하기에 어렵다. in German. 되셨죠? 그러면은 그 책은 어떻습니까?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그러니까 be written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수동관계. 원래 주어가 이거였으니까, 더북이었으니까 수동관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더북과 이게 아마 더북이면 이건 쓰여지는 거니까 being written이에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뭐만 남을 수 있는 거냐면 pp 모양만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written in German 이렇게 남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빨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이제 being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being writte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능동이면서 한 시제 앞서는 경우예요. 능동이면서 한 시제 앞서는 경우. 대신에 이건 좀 조건이 있는데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부사절, 그러니까 그 분사구문인데 이걸 일단 설명을 하고 할게요. 능동이면서 한 시제입니다. 동사 자체는 능동이라는 거죠. 동사 자체는 능동인데 수동태 형태가 아닌데 한 시제 앞서요.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뭡니까? had pp죠. 이거 대과거라고 하죠. 이런 모양일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우고 나면 having finished 이렇게 남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모양이 됩니까? The work. I went out. 나는 밖으로 나갔다. 나갔다보다 한 시제 앞선다는 걸 명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ent를 보면 이 having pp의 모양을 보다 한 시제 앞서는구나. 즉 얘는 원래 had pp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끝낸 거 맞기 때문에 이 관계는 능동이고. 되셨나요? 가끔씩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넘어갈 텐데 여기가 현재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인데 예를 들면 having pp를 시작했는데 여기가 주어가 현재형 동사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 이거는 그냥 have pp의 현재 완료의 그냥 줄인 형태입니다. 그냥 현재 완료예요.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뒤에가 반드시 과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 이 본동사 시제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독해하다 이제 나오는데 가끔 이거 뭐 그때는 하시죠. 지금은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능동이면서 한 시제 앞선다는 것은 having pp, having pp 모양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 수동이면서 한 시제 앞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s it had been broken into too many parts 50 years before the statue was built in this year. the statue라는 게 동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상. 세종대왕 동상할 때 그거 다시 지어졌다 올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상일 거고 동상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깹니까? 깨집니까? 깨지죠. 그러니까 B 플러스 PP인데 깨진 게 먼저니까 어떻게 되는 거나요? have been brok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having been broken 이렇게 시작합니다. broken into many parts. 50년 전에. 그래서 시간 선후 관계를 나타내느라고 50년 전에 깨졌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떤 모양이 남죠? having been pp. 그런데 얘 뭐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까? having been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broken. 예. 그런데 이건 뭘 보고 왔냐면 50년 전에라고 이거 보고 이게 having been 생각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거는 having been은 잘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시간 관계가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명확하게 50년 전에라고 이렇게 나타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having been은 보통은 생각 잘 안 하고 시간 관계 선후 관계 때문에 여기 과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시제에 앞선 대과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having been은 보통은 살려둔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broken도 가능하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년 전에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broken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죠. 예, 이게 having been이라는 거 그걸 보고 추적할 수 있으니까. 되셨죠? 예, 그러니까 크게 4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 하나씩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씩 해보시고. 그러니까 능동에서 ing로 시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being pp나 pp로 시작하는 게 있다. 우리가 pp 모양을 보는 것은 앞에 being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having pp 이건 이거 무조건 한 시제 앞서는구나. 대신 뒤쪽 이게 과거여야 해요. having been pp 그러니까 앞에 having pp의 수동형인 거예요. having been pp having pp는 잘 생각 안 하기 having be는 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pp는 이렇게 남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지금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뒤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having been pp 이런 모양으로 남는다는 걸 명심하시죠. 그럼 생각해 보면 비슷하죠. 이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한 시제 앞선이 하는 것들. to 부정사들 어떻게 나타냈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주절의 시제와 같았고 to have pp면 보세요. 여기도 have pp 쓰죠. 예, 이것도 시간의 선후 관계만 나타냈었죠. 동명사도 똑같았습니다. 동명사도 ing일 때는 동시제 혹은 미래 시제 또 하나는 having pp 이렇게 됐었죠. 네, 이러면 이제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는 거라고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분사 구문도. 결국 남는 모양은 뭐였습니까? 지금 ing 모양. 물론 being 생각되면 pp 모양도 남지만 ing 모양일 때 그냥 ing로 퉁칠게요. ing 모양이지만 역시 having pp 혹은 having been pp 거의 비슷하죠. 모양들도. 예. 얘들을 준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셨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분사구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사구문은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이다. 즉 분사구다. 부사절 추격해 놓은 부사구다. 되셨죠? 네, 만드는 법 어떻게 하죠? 주어 같아야 된다 그랬고 이렇게 거꾸로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climbing up 이거 climbing up 이렇게 될 텐데 climbing up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주어가 I였으니까 이거 8니까 climbed였을 거고 일단 해석은 뭘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산을 오르면서 나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오를 때였겠구나라고 추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일단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분사구문인지를 알아채는 거예요. 분사구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앞쪽에 지금은 무조건 앞에 나온 것만 연습했잖아요. 앞에 나온 것만 연습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어디로 뺄 수 있느냐? 이렇게도 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I know water 이렇게 나왔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climbing up the mountain 이렇게 나왔을 때 문장은 여기서 끝났죠.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분사가 돼서 그 산을 오르는 물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이렇게 수식해봐서 이게 수식되면 얘는 분사가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면 빨리 끝내시면 이게 뒤쪽에 오더라도 분사구가 되는 거죠. 분사구가 즉 분사구문이 되는 것이죠. 분사구문은 부사구이기 때문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서만 봤기 때문에 찾기가 쉽죠. 이렇게 주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ing로 시작했고 찾기 쉬운데 이게 뒤로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독해할 때는 뒤로 갔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분사인지 분사구문인지는 수식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냥. 되셨죠? 네. 그리고 분사구문의 의미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크게 6가지가 있었죠. 지금 네. 이거 빼고 부사절에서 온 부사절을 접속사가 나타내는 의미 4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원래 뭐뭐 하면서 하여라는 동시동작과 계속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토탈 6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도 해석은 무조건 일단 분사구문이 뭐라고 한다? 하면서로 혹은 하여로 하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거의. 형태는 뭐가 있었다? 능동명사 동시제 ing 모양, being pp 혹은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ing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being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having pp 그 다음에 having been pp having pp는 잘 생각 안 한다 그랬어요. having been은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독립분사구문하고 위드 분사구문이라는 거 간단히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